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돈을 제대로 벌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되는 종목에 집중해서 다 사야지 되나. 올라가지 않을 주식 아무리 사나 봐 그거 돈이 안 되죠. 지난해 11월 달부터 했던 말인데 다음에 올라갈 거는 무조건 2차 전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실적들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아류주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테마성으로 그냥 확 올라갔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시고 네. 그 못 뺀 사이에 많이 쓰셨네요, 뭐를. 아니 이거 맨날 쓰는 거니까는 야 이거 봐요. 네. 토요일 금요일 날인데 쓸 게 너무 많아. 그 다 넘쳤네요. 막 그러면 이제 이거 것도 다이어리 쓰시다가 넘치시면 저한테 저한테 카톡으로 쓰세요. 그리고 또 이제 한가할 때도 있지. 아, 그리고 네. 아무튼 항상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 어떨까? 내일 살 좀. 뭘 그런 거는 그것도 아이, 중요해요. 그래서 네. 내일 살 종목이라고 해놨는데 메모를 안 해놓으면 그냥 지나간 다음에 네네네.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 네네네. 저거 사야지 하는데 네. 그래서 꼭 메모를 해놓고 사야지 돼. 조금이라도 사놔야지 맞습니다. 이게 보지. 그러니까 안 보고 있으면 그냥 올라가 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며칠 전에 그랬는데 이거 사야지 해서 몇 개를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요즘 잊어버려요. 라디오 진행하느라고 아침에 그 시작하기 전에 주문을 해놨어야 되는데 못하고 날아갔더라고요. 속쓰리죠. 손이 그래도 제가 속이 쓰리지. 대단해. 네. 그 몸 관리도 잘해야 되겠네. 네. 그 라디오 9시부터 한다 그랬죠? 네, 거의 2시간짜리입니다. 야, 그러면 몇 시에 가요? 거기? 한 8시쯤에 이제 KBS로 같이. 출근하죠 항상. 네. 그러니까 또 준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전반 KBS, 오후반 Y스트리트.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아유, 조만간 예. 재벌 되겠어. 근데 이게 열심히 하는 만큼 그 돈을 번다면 저는 뭐 이미 그렇지, 재벌이지. 저도 회장 다 그래. 다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보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나와서 떠드는 사람 많아도 까먹고 뭐하고 하면 나중에 별로 그쵸. 남은 것도 없어. 근데 우리 남석권 회장님은 이제 항상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가시죠. 왜 깊은 한숨을 아니 뭐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에이, 뭐 그런 말씀을 항상 자 합시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늘 저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2월에 그쵸 같이 방송을 했었고 벌써 거의 2월이요? 반년 지났습니다. 내 사무실에 온 게. 네네네, 예, 그게 연초. 시간이 너무 빠르죠. 2023년 그때 아마 제가 올해 시장은 어떨까 막 이런 거 여쭤봤었는데 그래요? 이제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습니다. 다 지나갔죠. 혹시 올해 좀 어떠셨어요? 올해는 그래도 괜찮죠. 뭐 평년작 이상이니까 일단 예. 6월 달에 이제 다음 주면 끝이죠. 네. 다음 주면 끝인데 상반기 그 수익을 따지면 평년작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 그 평년 이상이 어떤 코스피의 평년인가 아니면 우리 남 회장님의 연수익. 남 회장님의 연수익이 연수익보다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시장 되게 어려웠었는데 시장보다는 선방을 좀 하셨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지난해는 금액으로는 마이너스를 봤어요. 내가 전업 투자하고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봤는데 이제 그거는 다 회복이 됐고 보고가 됐고 그래서 그 평년작보다는 수익률 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고 그냥 돈을 벌었느냐, 그렇죠. 이제 얼만큼 벌었느냐 이제 그건데 평년작보다는 조금은 나았어요. 그래서 하반기 잘하면 괜찮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남석권 회장님은 그 절대 수익이시니까 절대 수익. 그럼 이미 그러면 계좌는 사상 최고. 아니지 이제 그 작년에 장도 나쁘고 스트레스도 좀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많이 좀 줄였어요. 다운을 시켜놓고 그래서 사상 최고는 아니고.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이거 또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돈을 뭐 일단은 내가 이 핸들링하기 좋은 지금은 그래서 편한 게 있어요. 작년에 22년 만에 마이너스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분석을 하지. 22년 만에 마이너스야. 나는 그 심지어 미국 금융위기 때 있잖아. 2008년도. 네. 그때도 평년하고 똑같이 수익이 났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2008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코스피 지수가 900포인트가 이틀 깨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1,700이었나 해서 900포인트. 2000부터 2000부터 떨어진 거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를 쭉 보니까는 전반부 1월부터 6월까지 수익 금하고 7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수익금하고 똑같아요. 금융위기 때요? 네, 금융위기 때. 그래서 혹시 그때 뭐 인버스 베팅? 아니 그런 건 이제 그때는 그런 것까지는 안 했고 그냥 주식으로만 했는데 한 번 쉬고 들어가고 한 번 쉬고 그래서 그 다이어리까지 있어가지고 내가 방송 나올 때마다 많이 이렇게 보였는데 어느 방송사 가서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없어졌더라. 너 훔쳐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제가 좀 대신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튼 지난해 그럼 도대체 왜 그때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지난해는 이제 손해를 받느냐 해서 나름 분석을 해본 거죠. 역시 복귀를 하셨구나. 복귀를 해봐야지 이제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지. 지난해는 결국에 대형주를 고집스럽게 갖고 있다가 로스컷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손실이 났던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는 대형주를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주도 개별주처럼 수익이 나면 자르자. 익절이죠. 익절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 복귀를 하셔서 2023년 상반기 시장에 이제 대입을 좀 하신 거고. 그래서 뭐 괜찮은 수익을 그래서 올리고 계시고. 뭐 장이 또 괜찮았죠. 이렇게 반등을 꽤 많이 해줬고. 그렇지만은 욕심만큼은 안 되지. 항상 주식이라는 게. 다 그렇죠, 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2023년 시장 들어서는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 항상 투자자들은 또 여기서부터가 고민이잖아요. 고민이지, 항상 늘. 또 내일이 고민이고 그렇지. 고민이고. 우선은 그 회장님이 보시기에 2023년 시장은 확실히 약세장을 좀 탈출했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거는 원래 지수 자체가 완전히 약세장에서 벗어난 거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이 그 특히 나스닥이 어떤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는 나스닥이 그 고점이 16,0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서 요번에도 올해도 뭐 나쁘다 그래도 저는 10,000포인트가 절대로 안 깨진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안 깨지잖아요. 그 심지어 그 미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S&P 500 지수 같은 경우 3,200포인트 때까지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거 S&P 500이나 뭐 나스닥이나 뭐 거의 비슷한데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나 근데 아무리 분석을 해도 거기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더니만 결국에 나스닥이 그 1,200포인트대가 저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고점을 제가 나스닥을 14,000포인트로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13,600포인트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세장은 완전히 벗어났고 이제 단지 그 미국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이 장을 이끌다시피 해가지고서 급등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마이크로 소프트 같은 경우 그런 그 빅테크 업종이 그 바닥 대비해서는 30% 이상 올라왔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국 주식 시장도 연초 2,200포인트에서 400포인트 정도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꽤 많이 와. 저 400포인트가 넘게 왔으니까 지수로 따지면 한 20% 바닥 대비 그죠? 그 정도 왔죠. 2,600이 넘어서 오늘 조금 이제 하락하고 약간 그랬는데.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6월 19일 6월 19일에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세장을 벗어난 것과 강세장으로 진입한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성격이. 다르죠. 미국에서 보면은 뭐 몇몇 또 분석가들은 이제부터 강세장이 시작됐다. 저점 대비 20% 올랐다는 건 강세장의 신호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남석호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강세장으로 진입을 했을까요? 그렇게 굳이 이렇게 양분해 가지고요. 주식시장은 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많이 호전됐고 여기에서 지금 주춤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랠리를 보인 쪽에서
피로도가 조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쉬어줘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렇게만 보는 거고 장 전체는 그동안에 이제 그 약세장의 원인 제공이었던 금리 인상이 일단락이 됐잖아요. 네. 뭐 봐서 한 번, 두 번 더 올린다고 그랬지만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 시장이 이제는 끝이 난 거예요.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한번 아니에요. 올리든 말든 네, 시장의 그거는 전혀, 영향은 이제 별로 없다. 그건 전혀 이제 관심 바뀐 거예요. 시장은 관심 바뀐 거고 네. 그 금리 그 인상이 종료가 되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들은 다 안 하거든요. 단지 이제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정작 그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기업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 대비해 가지고 지금 오버슈팅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 주가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은 엉망인데 네. 아직 턴을 안 했지만은 선 반영이 돼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단 말이에요. 바닥 네네. 대비해 가지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실적이 실질적으로 괜찮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강세장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 거기서 실적까지 실려 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또 더 레벨업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크게 빠질 거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단지 많이 올라온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것만 조금 믹싱을 시켜가지고 수준을 맞춰줘야죠. 다시 말해서 밸류하고 수준이 맞아야죠. 그게 적정 약간 좀 밸류하고. 맞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조금 필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네. 코스피를 지금 체력으로 봐서는 2,700포인트 정도가 맥시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근처까지도 왔잖아요. 2,650 예. 넘어까지. 네. 그러니까 조금 과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보면 다 올라간 건 아니죠. 네. 2차 전지 쪽이 리딩을 한 거고. 그렇죠. 연초부터. 그 테슬라하고 맞춰가지고 예. 테슬라가 연초에 120불 했는데 이게 240불이 넘었단 말이에요. 올해 따블랐죠. 따블이 나온 거예요. 그 네. 크다란 그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테슬라가 여기서 막 간 거고 미국의 엔비디아는 뭐 최고가로 챗GPT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이 올라갔는데 한 가지 참고로 해야 될 게 네. 우리나라는 엔비디아하고 맞먹는 큰 사이즈 기업이 없는 거예요. 반도체에. 우리나라의 그렇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번에 72불까지 갔다가 네. 중국 에서 규제를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60불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치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네. 어쨌든 7월 중순 되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반도체 바닥론에 힘을 실어서 반등을 한다. 우리가 그런 말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지나고 디램 값도 조금 상승하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더 진화해가지고 이 실적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 그러면 특징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자체가 회복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전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7월 중순부터 뭔가 실적 시즌 때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그때 레벨업이 되느냐 아니면은 한번 또 아직은 아니구나. 실적이 아직은 이게 기대한 것보다 시원찮대라든가 답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요 조정이라고 할까? 그게 조금 더 지속이 될 수가 있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치들이 또 또 달라지죠. 달라지는지 그걸 또 봐야 될 테고. 그래서 거기에 기로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약세장, 강세장 이걸 여쭤본 이유가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주식 비중이지 않습니까? 현금과 주식 비중. 이게 강세장이라면 그래 지금 또 약간 좀 편안하게 가도 되겠다. 주식 비중을 더 좀 실어보자.
무현금이었어 그냥 형 다 주식 사야지 이럴 수 있는데 아직 그래도 강세장까지 좀 먼 것 같다면은 그래도 뭔가 좀 살금살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집중과 선택이에요. 집중과. 네. 그 뭐 살금살금 하고 뭐 조심한다고 해도 올라가지 않을 주식 아무리 사나봐 그거 돈이 안 되죠. 역시. 예?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장은 좋아졌지만은 전혀 안 올라간 주식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속 쓰린 거란 말이에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 갖고 계신 분은 뭐 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 속 쓰리지. 이게 장하고는 관계가 있겠죠. 속 쓰려서. 그래서 놀리는 건 아닌데. 이제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 아. 다시 말해서 어떤 종목을 그리고 돈을 만약에 제대로 벌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되는 종목에 집중해서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되는 종목에. 네. 몰빵. 그래. 그게 이제 우리가 몰빵이라 그러는데 네.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잖아요. 네. 올라가는 쪽으로만 짜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지. 그러니까 그러고 예를 싶죠. 들어서 네. 칩 관련주가 올라가면 뭐 삼성전자만 올라가요. 그 장비 쪽에 오히려 그것 말고도 네네. 요번에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게 네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것하고 이제 미래 반도체도 꽤 많이 올라왔었고 그것도 2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네네네. 오늘 3만 원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꼭 대장주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네. 그쪽에서 요거 해가지고서 다 사야지 이제 골고루 먹죠. 수익이 나.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베타 값이라고 하는 변동수 더 크고 기대 수익이 더 큰 쪽으로 비중을 실어서 회사 괜찮고. 그죠. 펀더멘털을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니까. 근데 그게 또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왔을 때 그걸 또 확실히 이용을 해서 그렇죠. 초과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 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왜 말 많고 올라가기 전에 뭐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2차 전지 3사를 대장주를 다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SDI하고 SK 셀 3사들. 네. 그러니까 LG화학이나 뭐 네네네. SK 이노베이션 이런 네네네. 식으로 물론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올라갔지만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면 그래도 평균값은 수익이 나잖아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거 사고 안 올라가는 쪽으로 짜는 게 아니고 이 개인 투자가들은 항상 올라가는 쪽에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할 때는 그렇게 같이 구성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방법이 아니고 그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벌지.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셋 중에 하나만 사놓고 이게 좋네 저게 좋네 막 이쪽 주주들이랑 토론하면서 싸우고 있고 이럴 필요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죠. 저도 약간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특히 이제 반등장일 때는 항상 주도주가 있고 그 시장을 리딩하는 섹터가 딱 나오고 근데 그거 못 갖고 있으면 계속 막 저쪽에서 속쓰리고 있고 올해 특히 연초부터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심했죠. 로봇, AI, 2차 전지, 챗GPT 관련주들 뭐 이러면서 저쪽 확 쏠렸다. 이거 몇 배 났다가 또 저쪽 몇 배 났다. 물론 그거 다 한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대박. 올해만 벌써 300% 수익이 났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출연은 안 하고 있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그 파도를 다 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로 드물 거고.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 매매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 다시 말해서 몇 억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그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건 이제 실력이 좀 있고 그런 거는 주로 이제 뭘 하냐 하면은 그 소위 말해서 가치주 투자하는 그런 개념 말고 아무튼 단기 매매에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그 한창 때 그 젊은 시절의 남석권 회장님처럼. 나는 젊을 때가 아니고 재작년에도 1등한 사람이에요. 그죠. 저기 뭐지 이거 미래세. 실전 투자 대회.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1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보다 훨씬 나은. 그러니까 조그만한 돈 불리는 젊은 애들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공부가 많이 필요하죠. 이거는 가격이 높은 주식 가지고서
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래야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특별히 이제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많이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렇죠. 감각적으로 버려야 될 때, 매수해야 될 때 이게 빠르잖아요. 네. 그냥 빠르게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천천히 그 이제 대응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따로 공부를 하라는 거 어디 가서 쓸데없는 데 가서 공부하지 마시고 네네. 제 책 같은 거 이렇게 좀 사보시고 네. 그러면서 소액으로 연습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테마주라고 할 수 있어요. 챗 GPT 같은 경우 네네네. 또 2차 전지 3월 달 같은데 급등을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2차 전지만 말만 붙으면 또 그 아류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날아가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가 가끔 한 번씩 있어요. 돈 쏠림이라 그래가지고 네네네. 다른 주식들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앞으로도 또 그런 종목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도 거래량이 많은 대형 그 많은 주식들 그게 이제 우리가 선도주 대장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거가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네. 뭐 그런 것들 좀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가능하죠. 그게. 거래량이 많은 선도주 특히 이제 여기를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뭐 이제 하루 또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나오겠죠. 앞으로도.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그 장의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장의 성격. 그래서 우리가 이 금리 이제 코스피 시장 보면 재작년에 그 3,300포인트 찍고서 2021년 6월 달에 3,300포인트였었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쭉 떨어졌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서. 네네네. 금리 인상을 하면 잘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축소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차별로 올라가던 게 없어지고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집중. 네.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타 주식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고서 이제 그럴 때는 또 요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실적주들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실적이 좋은 것들이 2차 전지들이 제가 지난해 11월 달부터 했던 말인데 네. 다음에 올라갈 거는 무조건 2차 전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실적들이 제일 좋잖아요. 네. 돈을 제일 많이 벌고. 네. 근데 그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아류주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 테마성으로 그냥 확 올라갔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시고 네. 오리지널로 돈 버는 그 종목으로 이제 압축을 해야 되는 거죠. 압축. 이제는 시장의 성격이 확실하게 이제 실적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 가 왔어요. 그렇게 네네. 와왔고 사실 그게 정상인데 그렇죠? 원래는 그게 정상인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 유동성을 막 풀었잖아요.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넘쳐가지고 그런 장세에서 금융장세로 이게 변동이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주식에도 버블이 많이 꼈고 전 세계적으로 그 현상이 된 거고 이제 그 값을 치르느라고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0년부터 이제 직접 투자를 그때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특이한 사이클을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우죠. 압축적으로 경험을 하신 거고 사실 투자의 본질은 기업 실적에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 궤도에 와 있으니 그렇죠.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날 수 있는 기업들 실적이 더 날 수 있는 기업에 지금은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원래 가치주 투자도 그게 기본인 거예요. 무조건 그렇죠. 주식 가격은 기업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와중에 부작용적으로 오버슈팅하는 부분들이 있죠. 언더슈팅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때 이제 제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걸러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상승할 종목들은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 거야 고민을 하시는데 아주 기본적으로도 이제 실적 위주로 봐야 되는 거고